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봉아TV 박봉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나서 만약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째, 수학은 문제를 푸는데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는 단계별, 순차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학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과목입니다. 막연히 운을 노리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예습과 복습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현 시간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알지 않고서는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셋째, 수학은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그 공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기에 반드시 복습을 생활화하여 부진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단원의 학습이 끝나면 문제를 푼다든지 수학 기책을 풀어서 이해하고 숙달까지 하여야 합니다. 넷째, 수학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사칙연산이나 또행의 개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알아야 합니다. 계산 문제는 문제를 풀고 나면 검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식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사칙연산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은 공부를 하는 한 언제까지나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연산만은 반드시 숙달하는 복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섯째, 계산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식의 계산은 잘 하는데 문장제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자녀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말을 잘하는 것도 수학에 필요한 것임을 알도록 합니다. 일곱째, 수학은 거짓이 없는 과목입니다. 공부하고 이해한 만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기에 문제를 푼 후 틀린 부분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도가 아울러 필요한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수학을 생활 속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본다든지 음식점에 간다든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에 대한 계산을 하여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건의 정가에 할인이 된다면 얼마를 실제로 지급할 것인지도 계산해 보면 수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 지도의 방법입니다. 수학은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리 인지 능력에 맞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는 구체물을 세거나 합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인데 같은 개수로 묶거나 묶어서 세거나 하면서 익힙니다. 다음 단계는 반구체물을 통한 활동을 하면서 구체물은 그 머릿속에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이지요. 연산도 계산의 법칙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혼자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가정, 법칙을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학은 생활학문이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본적인 과목임을 알고 잘 활용하며 재미를 붙이도록 지도하여 보도록 합시다. 이상 박봉아TV 박봉아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